네,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의 구글 이노베이터 JC 파크랜드의 박정철 교수입니다. 오늘 간만에 책을 리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목은 마인드셋, 스몰 빅 라이프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 캐럴 드웩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약 34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갖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심리학 책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거의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 아주 어려운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전공서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심리학의 이야기를 하는 곳 있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게 되면은 자기계발서에 가까운 책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마인드셋 자기계발서를 보아야 될까? 글쎄요. 저는 사실은 전공서적의 흐름도 분명히 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심리학 알고 있는 것처럼 프로이드나 융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심리학이 있는데 이러한 심리학의 흐름 중에 하나의 변이로 현대인에게 상당히 좀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것이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 심리학이죠. 이 정말 많은 현대인들에게 위안이 되는 힘들고 정말 지쳐있는 그런 삶에서 긍정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포지티브 사이콜로지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은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래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지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결코 긍정적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정말 환경상으로 그럴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약간 막다른 벽에 부딪힌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짝 다시 파생해서 등장을 한 것이 뭐 저희 예전에 무슨 뭐 마시멜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바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마인드셋, 이 마인드셋이 어떤 의미에서는 큰 대안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또 심리학 흐름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캐럴 드웩 선생님은 여기 목차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인드셋이란 이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한 차이가 어떻게 사람에게 성공과 그리고 그 실패를 극복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리더들의 사례들, 그 다음에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 계시는 교육자분들에게는 이런 걸 이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자녀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러한 이제 실질적인 해법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인드셋은 이 캐럴 드웩 선생님이 젊은 시절에 했던 연구에서 결국은 시작이 되었던 내용인데요. 왜 어떤 학생들이 유독 자기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일에 집착하려고 하는 걸까? 그거에 대한 이제 차이를 연구하다가 문득 이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세상에는 두 가지의 마인드셋이 존재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고정되어 있는 픽스드 마인드셋입니다. 이 세계에서 나는 갖고 있는 능력과 재능이 정해져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End of the story죠. 하지만 growth mindset, 즉 성공하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자라나는 마인드셋을 가진 이들은 여기 세상에서 나의 능력과 재능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 무엇인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명한 정치학자 벤저민 바버가 이렇게 말을 얘기했다고 하죠. 이 책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입니다. 세상은 강자와 약자, 승자와 패자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요. 배우려는 자와 배우려 하지 않으려는 자로 나뉜다고 합니다. 정말로 저는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장을 거듭하고 또한 물론 실패도 겪긴 하죠. 그 순간순간 우리는 승자와 패자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인생을 보았을 때는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하지도 않고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하지도 않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인생에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과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그로 인해서 반드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에디슨이라고 하는 천재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발명을 했었는데 과연 그 사람은 혼자서 그렇게 많은 발명을 했었는가? 아니래요. 이 사람도 사실은 그 주변에 수십 명, 심지어는 30명의 조수를 두고 과학자도 두고 최신식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의 천재성만으로 일어난 건 아닌데
사실은 그의 전기를 쓴 폴 이즈라는 사람에 따르면은 결정적으로 그에게는 마인드셋과 추진력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즉 항상 호기심에 가득 차 있고 실패를 해요. 하지만 거기에 전혀 좌절하지 않고 오케이 실패 요거 배웠어. 이제 더 잘하는 법을 알게 되었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추진을 했다는 거죠. 조지 단칙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이 책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대부분 저는 머리가 안 좋아요. 저는 수학을 잘 못해요. 저는 영어가 안 돼요. 이런 고정적인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고정된 마인드셋으로 벗어나는 순간 무한한 잠재력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수학을 잘 했어요. 수학과 대학원생이니까. 하지만 수학 시험에 늦었는데 이 시험에서 만점을 못 받으면 취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너무나 급하게 늦게 들어오는 나머지 허겁지겁 문제를 풀기 시작을 했는데 위에 보니까 2문제가 있고 그 아래에 8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8문제를 일단 풀었습니다. 수학을 잘했어요. 근데 이 2문제가 도저히 안 풀리는 거예요. 풀다 결국 못 풀어서 교수님께 정말 죄송하지만 2시간만 시간을 주시면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그러면은 이틀 정도 줄 테니까 풀어오게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봤으면 됐을 텐데 혼자서 그거를 열심히 문제를 푼 겁니다. 그래서 2문제 중에 1문제는 결국 못 풀었는데 나머지 1문제는 풀었어요. 하지만 1문제를 틀린 거죠, 결국은. 그래서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답안지를 교수님께 제출하며 교수님, 저 만점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교수님이 이봐, 자네가 수학의 역사를 바꿔놓았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수학계에서 오랫동안 난제로 여겨졌던 풀지 못하는 그 문제를 교수님께서 이거를 보아라.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있다라고 하면서 칠판에 써주신 건데 그거를 그냥 시험 문제인 줄 알고 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고정형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게 우리 얼마나 큰 족쇄인지 우리의 능력과 잠재력을 억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growth mindset. 나는 성장할 수 있다. 나의 능력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다. 실패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될 대상이고 나는 이를 통해서 더욱더 일을 잘하는 법을 배웠다. 라고 세상을 바라보는 성장형 마인드셋. 이러한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더 중요해요. 즐겁고 내 능력이 개발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신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실패라고 하는 것이 큰 좌절은 아닙니다. 농구의 전설이죠. 카림 압둘 자바가 대학 농구에서 너무나 덩크슛을 많이 해가지고 그랬는지 이 대학 농구계에서 덩크슛 금지를 해버렸어요. 자바 선수한테는 정말 큰 충격이죠. 가장 잘하는 덩크슛을 못하게 하니까 오른손을 묶어버린 것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 된 겁니다. 아마 다들 이제 카림은 좌절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다른 슛을 하기 위해서 2배 이상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뱅크슛, 스카이 훅슛, 턴어라운드 점프슛 등등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이에게 있어서 역경은 오히려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운 퍼즐을 주었대요. 그 퍼즐을 두고 자 여러분 풀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2종류의 아이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종류의 아이들은 선생님 저는 퍼즐을 안 좋아해요. 선생님 저 퍼즐 싫어해요. 선생님 저 엄마 그러는데 저는 퍼즐을 원래 못한대요. 전형적인 고정형 고정형 마인드셋입니다.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퍼즐이 어려워요. 결국 못 풉니다. 못 해내요. 하지만 푸는 과정 중에 상당히 재미있어 하고요. 심지어는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에게 온대요. 선생님 왜? 이거 퍼즐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왜? 저 집에 가서 한번 사가지고 더 해보려고요. 조금만 더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거 너무 재밌어요. 어렵지만 더 해보고 싶어요. 두 아이들의 차이가 보이시죠?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분들,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저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배움의 장소입니다. 맞아요. 학생들이 배워야 되죠. 하지만 그 학교에서 교사들이 배우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선생님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마바 콜린스의 첫 멘토였던 어떤 선생님도 그 이야기를 했대요. 훌륭한 교사란 학생들과 함께
배우기를 계속하는 사람. 드로시 들레이가 뛰어난 교사로 칭송받는 이유는 그녀가 가르침에 큰 관심이 없었고 그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건 배움이었다고 하죠. 즉, 우리 스스로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공하고 훈련하고 성장하자. 이것이 그로스 마인드셋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 중에 분명히 주의해야 될 가짜 성장 그로스 마인드셋이 존재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자, 오늘 마인드셋 책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의 해법을 찾은 것만큼 정말 시원한 기분이 드는 책이었고요. 이 마인드셋을 여러분 삶에 한번 도입을 해보심으로써 정말 우울함과 패배감, 좌절감 그런 것들을 아주 멋지게 날려버리시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국내 유일의 구글 이노베이터 JC 파크랜드의 박정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